맑은 목탁 소리가 화엄사의 어둠을 깨웁니다. 사찰 마당을 돌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도량서. 만물을 깨우는 법고 소리가 산사를 채우고 예불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공양간에도 환하게 불이 켜집니다. 아침 공양 시간인 6시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려면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3시 일어나서 정진한 다음에 이제 4시 20분까지는 공양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침 공양을 준비하면서 그 흐름 속에서 이미 또 4시 점심 준비를 좀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요. 수행하는 스님들을 비롯해 오고 가는 신도들까지 매 끼니 100인분이 넘는 양을 챙겨야 하는 터라 공양간 살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해석의 삶은 약간 내가 또 힘들면 우리 식구들 밥 좀 늦게 먹어도 돼. 그런 게 있지만 여기서는 청규가 시간이 딱 정해져가지고 그걸 정확하니 한치도 어김없이 쭉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게 이제 저희들의 공양주의 소임이고 사찰 내에 이게 청규예요. 마하연 보살이 공양간 생활을 시작한 지 31년. 화엄사에서만 18년째 공양주로 살고 있습니다. 재료 선택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죠. 제가 채소물이에요, 이게. 채소. 네. 그런데 모든 요리를 채소물로 가는데요. 다시마하고 그다음에 퍼거버섯, 양배추, 무. 버섯을 썰어 들기름에 볶은 다음 채소를 부어 끓입니다. 이건 우뭇가사리로 만든 한천인데요. 양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일종의 천연 응고제입니다. 이 한천을 능이버섯 삶은 물에 끓여 녹인 다음 채수에 졸인 버섯을 섞고 한 번 더 끓입니다. 과정 하나하나 여간 수고로운 게 아니죠. 차갑게 식혀 묵처럼 단단해지면 맛과 모양, 색이 어우러지게 고명을 얹습니다. 깨가 노란깨로 보이죠? 이것은 치자물을 들여놓고 하얀 깨에다 이것은 비트물을 두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배추, 송송, 더덕, 그다음에 이게 청고추, 여기는 수행식 자체가 강함이 없는, 매움이 없는 그냥 어유하게 조화롭게 잘 만나 있는 그런 음식을 스님이 드셨을 때 이 몸에서 그게 들뜸이 없이 차분한 그 마음으로 건강을 이어가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더함도 덜함도 없이 은은하고 부드러운 버섯 편처럼 음식 담는 공양은 스님들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채우는 수행 음식입니다. 음식은 나를 만드는 시작. 오롯이 마음이 집중해야 하니 스님들에겐 음식을 먹는 것도 수행입니다. 공양주는 가장 든든한 수행의 동반자인 셈이죠. 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사는데 밥 먹는 먹을 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또 스님들이 이 공양을 드시고 막 행복해 하시면 그런 기운들이 저희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막 느껴진 것 같아요. 새벽 공양을 마치고 나면 어둠 속에 숨어있던 풍경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화엄사는
지리산에 자리 잡은 사찰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공양간 살림도 만만치가 않죠. 봄이면 나무를 삶아 말리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주변이 다 지금 제철 나물이 지금 한참이에요. 지금 한참 나는 치나무라고요. 이 구례 일대에 참 많이 난 쑥부쟁이 나물이 있어요. 이게 쑥부쟁인가요? 예, 그리고 신선초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치나물 밥 해드리고요, 스님들. 쑥부쟁이 밥 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지금 한인하고 좀 공양까지 좀 바쁩니다, 지금. 때를 놓치지 않고 제철 맞은 식재료를 거두어 1년 먹을 음식을 저장합니다. 오가피는 어린 순을 먹습니다. 어제 집에를 갔는데 토굴에를 산속에 제 토굴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얘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니들 나하고 함께 가서 스님들한테 우리 인연을 맺어보자 그러고 어제 뜯어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제철이라도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챙깁니다.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것이 공양주의 최고 덕목. 산나물에 쌀가루 반죽을 입혀 바삭하게 튀기면 화엄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봄날의 별미가 만들어집니다. 먹을까요? 됐어요? 뭐를 갖다가 이렇게 계획을 잘 안 하세요. 계획 맞아. 딱 보는 인연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계획하면 원로 집착이니까 그것 또한 다시 흘러가 버려요. 거기에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못해. 계획 없이 그냥 그때 인연 된 대로 찰나찰나 전하시오. 물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식재료도 있습니다. 지난 가을 발효해둔 오미자 효소가 그렇습니다. 오미자 효소에 전분과 소금을 넣고 끓여 새콤달콤한 소스를 만듭니다. 정말 정성이죠. 찰나를 놓치지 않은 부지런함과 기다림의 정성이 더해져 향긋하고 상큼한 봄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화엄사 뒷산에서 여러 가지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능이 같은 것도 가을에 1년 먹을치를 저희는 다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수할 때 같이 능이를 넣어가지고 이제 가을과 봄이면 봄나물을 넣어가지고 가을과 봄이 함께 만나는 거. 스님을 웃게 하는 음식이라 해서 승소라고도 불리는 국수는 공양주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비법 하나쯤은 갖고 있답니다. 화엄사 공양보살에겐 능이와 봄나물이 비장의 무기입니다. 가을과 봄의 산불이 만나 더 깊고 향긋해진 능이국수에는 공양주의 손맛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밥으로 공덕을 쌓으며 살아온 수행자에게 공양은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것. 삼라만상의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진관사. 아침 공양을 마친 스님들의 하루 일과는 채마밭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전해올 만큼 함께 일하는 울력은 중요한 소임입니다. 울력이라는 게 힘을 모아서 다 같이 하는 걸 울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밭일은 대부분 다 울력으로 스님들이 다 함께 와서 또 여기서 이렇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행도 하고 또 저희들이 또 즐겁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쉬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진관사는 조선시대 왕실 제사를 모시던 사찰로 조포사, 즉 제사에 오르는 두부를 만들던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진관사 스님들의 공양간 수행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두부를 만드는 거랍니다.
콩물이 끓을 때 생기는 거품 때문에 두부를 포라고도 불렀다는데요. 거품이 잦아들기 시작하면 간수를 부어가며 천천히 저어줍니다. 조금씩 콩물이 서로 엉키면서 몽글몽글해지면 이 상태가 순두부인 거죠. 틀 안에 배보자기를 깔고 순두부를 담은 다음 눌러 놓으면 물이 빠지면서 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죠. 불 떼는 것도 이것도 다 수행입니다. 수행이 아닌 게 없어요, 누님. 아이 그럼요. 세상에 우리의 삶 자체가 수행이고 수행 자체가 삶이에요. 콩을 심어 가꾸는 일부터 시작해 두부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가 담겨 있는지를 배웁니다.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공양가는 그 모든 감사함에 고개 숙이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배우는 수행의 공간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든 두부 하나. 그 속에서 지혜를 찾는 과정이 또 수행이죠. 두부 장아찌를 만듭니다. 두부 장아찌를 하는데요. 저희들 오전에 육식을 금하는 사찰에서 두부는 단백질을 대신해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노릇노릇 구운 두부로 장아찌를 만든답니다. 저는 행사 생활을 오래 해서 1년 넘게 했어요. 예. 기초를 다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들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 하는 생활. 그게 이제 버팀목이 돼가지고 수행하는데 잘할 수 있게 장애가 없이 잘할 수 있는 요인이었죠. 19에 출가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호 스님은 한 번도 공양간을 떠난 적이 없답니다. 지금도 어린 스님들을 위해 기꺼이 한 끼 공양에 나서곤 하죠. 그 오랜 세월 동안 맛을 내온 비결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었답니다. 저희들은 최고의 양념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음식해야지 좋은 음이온이 나와가지고 음식도 맛있다는 거. 이제 7년 차. 오래됐죠. 주지 앞에서 오래된다 그러시면 오래됐지 뭐 1년보다 많잖아. 7년이나 시간 이게 좀 뒤돌아보시면 어땠던가? 저는 너무 잘했다고 행복하다고.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 응? 정말 복이 많았는데 제가 그걸 그때는 잘 모르고 약간 사고뭉치였던 것 같아요. 네요. 말 안 듣고. 절집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아직 설다 얘기지 설다. 버리지 못한 것들로 들끓던 설익은 마음이 정갈한 절인 물이 두부 장아찌에 스며들듯 그렇게 조금씩 깊어갑니다. 조포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진관사에는 특별한 두부 음식이 전해옵니다. 그 신숙주가 지은 보한제집? 보한제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진관사 스님이 주지스님께서 학자들하고 스님애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 포중을 두부찜을 만들어서 대접했는데 그 홍일표란 스님이 두부찜을 7그릇 잡숫다는 내용이 나와요. 7그릇을 단숨에 비웠을 정도로 맛있다는 포증은 두부를 으깨어 만드는 일종의 두부찜입니다. 고명으로 얹을 석이버섯은 가늘고 곱게 채를 썰고 미나리는 살짝 데쳐 사용합니다. 원래 파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오신채를 안 먹잖아요. 파, 마늘, 부추, 양파, 달래. 그래서 이게 미나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식품청 같은 데서도 이게 미나리를 심으면 맑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음지에서 자라서 항상 사시상처를 푸르고 강인함을 느끼고 음지에서도 강인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시상철 파랗다.
그래서 그게 삼덕이에요. 미나리. 세 가지 덕을 갖춘 미나리로 색과 향을 더하고 쫄깃한 서기버섯 채와 고소한 잣으로 모양과 맛을 입힙니다. 감사합니다. 500년의 시간을 건너온 진관사 전통 포중. 음식을 탐하지 않는 게 규율인 스님들의 마음까지 흔들 만큼 담백한 고소함이 일품이랍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늘 감사하죠.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연애가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 이렇게 귀한 음식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맛볼 수 있다니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둘러싸인 산소감자 지장암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로 유명한 곳입니다. 얼마 전까진 눈이더니 이젠 봄이 오려나 봅니다. 반가운 봄볕에 암자의 스님들이 보살님들과 쑥태기 울력을 나왔습니다. 사장님 갖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진짜 주지 스님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이뻐요. 야, 나 미쳤네. 저희가 이런 맛에 살아요. 뭐 3개? 그다음에 5개. 선방에서는 이제 담은 날을 기점으로 해서 양기가 가장 많은 날이 5월 5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모든 나는 이러한 풀로서 쑥이 아닌 모든 풀로서 100가지 차를 만들어서 백초차를 만들기도 하고요. 초팔날 대중 때 올리는 쑥떡을 만들어서 이제 해가려고 이제 한번 대중 울력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온 쑥은 포글에 넣습니다. 오대산의 긴 겨울 탓에 음식 저장고는 필수죠. 예전에는 자연 그대로의 석굴이었답니다. 이건 고추 효소라는데 맛을 내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죠. 매콤한 맛이 강하다 보니까 한번 효소를 담아보니까요.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고추 효소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음식에 이 효소를 설탕 대신 넣으면 약간 매운맛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갖고 가장 맛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무장아찌네요. 절에서는 이걸로 수십 가지 반찬을 만들어내죠. 산초 장아찌와 돼지 감자까지 포글 속에 있는 장아찌가 30종류에 달한답니다.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눈이 오면 제가 맨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치워야 됐어요. 그래서 치워서 그 길을 항상 놓고 있는데 조금 많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눈이 제 키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눈이 참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강원도 산골이라 걸핏하면 눈 속에 갇히니 자연히 장과 장아찌 같은 저장 음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설탕 대신 액기스를 씁니다. 제철 산나물로 장아찌를 담그는 건 사찰에선 중요한 일입니다. 고추 효소를 넣고 끓인 간장을 식힌 다음 취나물에 붓습니다. 졸여서 식혀서 이 나물을 재놓은 다음에 부어놓습니다. 부어놔서 3일에 한 번씩 한 3번 내지 5번 정도 끓여서 넣어놓으면 망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고추 효소를 넣어 매콤하고 소화도 더 잘 된답니다. 절간에선 무농사만 잘 지어도 살림의 절반은 해결됐다고 한다죠. 무요리만 20가지가 넘지만
그중 가장 자주 해먹는 음식은 무조림입니다. 무왁자지라고도 하죠. 자작하게 조금 더 넣어주세요. 네. 더 넣어. 석봉에서는 맵고 짜지 않고 담백하게. 그래서 무 자체의 맛과 들어간 거는 다시물하고 간장. 우리나라 이제 조선 간장이죠. 그 맛이 우러나는 맛을 해서 이렇게 무 간장 조림을 많이 해서 드세요. 아주 달지근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조금 안 익은 음식을 드시는데 선빵 선생님들은 푹 익은 음식 그런 걸 좀 많이 드세요. 무왁자지의 맛을 내는 건 양념이 아닌 시간과 정성입니다. 은근한 불에 눌어붙지 않게 저으며 2시간 넘게 졸이죠. 과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기다림과 정성을 몸에 익히는 것. 공양간에서 배우는 첫 공부입니다. 음식 자체에 욕심내지 않고 수행에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 이런 불가의 정신과 맞아서일까요?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죽은 60종이 넘는답니다. 수행자들이 먹는 대표적인 죽은 나벌 8일죽이죠. 나벌 8일죽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그러니까 도를 이루신 그 날짜를 기해서 음력 초하로부터 8일 동안 스님들이 공부하는 정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름기 없이 이 쌀에 맛만 살려갖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어주는 죽. 7일 밤을 한숨도 자지 않고 수행을 했으니 뼈마디는 저리고 입맛은 소태 같을 텐데요. 그 쓰린 속을 달래고 기를 불어넣는 것이 이 죽입니다. 부처님도 고행을 마치고 이 죽을 드신 다음 깨달음을 얻었다죠. 점심 공양에 반찬이 많이 남았어요. 채소 꽁다리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키운 사람, 만든 사람, 모든 이의 정성이 깃든 음식이니 어떻게 함부로 버릴까요? 공양간 행자 시절 스님은 이런 마음을 배웠습니다. 저한테 같이 살았던 그때 공양주 보살님 계셨어요. 행자님 하면서 이것을 버리면 나중에 죽어서 이것을 다 먹을 때까지 못 간다고, 더 다른 세상으로 못 나아간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음식 하나 또 음식하고 남은 양념 하나 버리지 않고 다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속세에선 버리는 게 수없이 많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전혀 다른 맛과 쓰임이 있다는 것을 공양간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출가하면 누구나 공양간 수행부터 시킨답니다. 맛있다. 이 한상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내 몸의 그릇을 채우는 지혜를 배웁니다. 험한 산길을 끝도 없이 올라야 닿을 수 있는 곳. 그곳에 만경선사와 만경사가 있습니다. 등인 스님은 절벽에 세워진 절 만경사의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산사에 사셔서 그런 걸까요? 절벽 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뭐 위험하다는 생각은 난 안 해봤어요. 그요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절 도량을 내가 마음껏 살으려고 하면 이런 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거야말로 집중하지 않으면 내 발끝을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마음 중심이 흔들거리면 두려워서 떠느라고 아무것도 안 돼.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광부들마저 떠난 영월 산골에 들어와 다 허물어진 절을 다시 짓고 예불을 올린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두 스님이 안 계셨다면 못했을 일이죠. 새 비구니 스님은 함께 이곳을 일궜습니다. 산마들이며 머위에 눈개승마까지 150가지가 넘는 약초와 나물이 이 산사에서 자라고 있죠. 처음엔 자급자족하며 수행하자 한 것이 이렇게 일이 커졌답니다. 이제는 불전을 나물과 약초로 장식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가꾼답니다. 머위꽃을 잘라냅니다. 머위는 대만 먹는 줄 알았는데 꽃도 먹는답니다. 완전히 다 피기 전에 가장 약효가 지금이 딱 좋을때. 계란하고 이거하고 갈아가지고 나무 젓가락으로 젓는다고 그랬지? 자기 나이 수대로. 나이 수대로 젓어서 1년에 한 번씩만 먹으면 풍이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요 아랫동네 노인분들은 정말 그러고 있어. 나물밭을 마치 정원처럼 꾸며놨는데요. 절의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물은 봄에 가장 먼저 올라온다는 눈개승마랍니다. 참 신기한 나물들이 많죠. 이거는 눈개승마라는 나물이고요. 삼나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3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삼나물이에요. 인삼보다 사포닌이 더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두릅, 또 두릅 맛 나고 고기 맛 난다 그래가지고 삼나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동이 곧 수행이라는 세 스님은 전깃불이 없던 시절부터 함께 해왔답니다. 를 종류를 구해와서 심고 어떻게 심을 것인가는 제가 하고, 여기는 그걸 관리해, 키워, 물 주고, 그다음에 적당한 때에 채취해서 갖다 줘. 그러면 스님은 반찬을 이것저것 다 만들어보고 신도들이 오면은 그 음식을 보시도 하고, 이것도 나물이 많잖아요. 이걸 또 올라오시는 분들을 한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자연이 키워낸 어수리 나물과 손품으로 만든 두부를 썹니다. 연잎을 우려낸 이 물로 찜을 한 건데요. 연잎이나 채소를 우려낸 채소 육수는 조미료보다 깊은 맛을 낸답니다. 오신채는 저희가 이제 절에서는 안 먹고, 이제 그래도 저희가 그냥 맨 물보다도 이 연잎이 들어가면 약간 물이 중화가 돼서, 그래서 약간 감칠맛이 나고, 또 어떤 재료 자체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버섯가루와 수추로 직접 만든 조청. 어느 것 하나 인공적인 게 없습니다. 향이 좋고 쫄깃한 어수리 나물에 양념을 넣고 버무려 밑간을 한 후 물을 깔고 나물과 두부를 층층이 얹습니다. 담백하면서도 맛이 깊은 이 음식은 새 스님의 지난 세월을 닮은 듯합니다. 사람들이 폐광이 되면서 다 떠났으니까 완전히 여기는 막 그냥 정말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죠. 예,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고. 그래서 완전히 돌밭이었어요. 전체 큰 돌밭을 저희가 이제 일군 거죠.
호미 하나 들고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진 거죠. 그 어느 날에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다가 어느 날에는 이제 차츰차츰 변화가 느껴지고 우리 신도들도 오시면은 스님은 뭐 우렁각시입니까? 뭐 일주일 만에 와도 뭐가 달라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조금 많이 어우러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하루하루의 작은 변화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어울려 생각지 못한 진미가 탄생하듯 말이죠. 고기, 인삼, 두릅까지 3가지 맛이 나서 삼나물로 불린다는 눈개승마. 드디어 녀석을 맛보게 됐습니다. 스님들이 봄을 기다리는 이유가 이 녀석 때문이라니 그 맛이 궁금한데요. 대친이 새파란 게 색이 참 곱습니다. 쫄깃한 쇠고기 맛이 나서 고기나물이라고도 부른다죠. 이게 고기나물처럼 고사리보다 더 고급이고 맛이 쫄깃쫄깃해요. 눈개승마는 칼슘과 인, 비타민이 풍부해서 기력을 돋우고 피로와 춘곤증은 가시게 해준답니다. 버무립니다. 한번 맛 좀 봐주세요. 간 맞아요. 아, 이거 내 나물이라서 그런가 참 맛있다. 이 산에 나물꾼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었어요. 나물 뜯는 사람들이. 이 산에 원래 나물이 많대요. 그분들이 뜯어가면서 여기 와서 쉬어, 요 앞에 여기 와서.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죠. 뭐냐 했더니 무슨 나물 막 이야기를 해줘요. 처음에 듣고 3년 동안은 몰랐어요. 아무리 외울러도 안 됐어. 근데 이걸 익히는 데는 쉬운 것 같으면서요. 그 산에서 계속 체험해야지만은 알아낼 수 있어요. 나물이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직접 경험해 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겠죠. 이번엔 머위꽃입니다. 머위꽃은 어떤 맛일까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머위꽃을 넣습니다. 튀김을 하는 건데요. 냄비 속이 금세 꽃밭이 됐습니다. 아주 향기롭고 약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봄 기운을 다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이 얘는 이제 꽃이 일찍 피니까 곰이 동면하자 나오자마자 먹는 게 이 꽃이랍니다. 그만큼 여기 에너지가 여기에 영양이 다 이렇게 빨려 들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먹는다고 합니다. 순리대로 제철 음식을 때맞춰 먹는 지혜는 이 순간을 살라는 부처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이 절에서 가장 연장자인 등인 스님은 특히 죽을 즐깁니다. 연잎을 우린 물에 쌀과 둥글레, 잔대, 더덕 같은 뿌리 채소를 얹어 영양죽을 만드는데요. 스님이 죽을 좋아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밥은 먹으면 소화시키느라고 온몸의 에너지가 거기 다 몰려버려. 그래서 호흡도 이렇게 순리대로 안 돌아가. 근데 죽은 먹으면 온몸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안 쏟아도 되기 때문에 이 호흡이 고르게 돌아가요. 마하승가율이라는 율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죽에 대한 공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공복기를 없애준다, 갈증을 없애준다, 그다음에 소화기를 도와준다, 소화를 잘 흡수해준다, 그다음에 대소변을 잘 조절해준다. 방풍잎을 얹어 향까지 더하면 이런 약죽이 없습니다.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택으로 왔는가 부끄럽네. 탄탄지 온갖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지탱하는 양약으로 삼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나무미 타고. 밭을 일구고 음식을 만들며 먹을거리에 담긴 철학과 정신을 배웁니다. 모든 것에는 연이 있다고 합니다. 내 몸을 만드는 먹을거리와의 인연은 더 특별하겠죠. 욕심 부리지 않고 함부로 버리지 않으며 자연이 주는 그대로를 먹고 자연으로 되돌리는 그 이치를 알아가는 것. 그 마음이 밥상에 남아 있습니다.